저는 현재 전북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이고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뒤로는 결혼정보회사라는 단어만 봐도 이상하게 소름이 돋을 때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2015년 약 10년 전에 들었던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처음 이 얘기를 들은 건 제가 그 당시 근무했던 회사 직원들과 간단히 술을 마시면서 시작되었죠. 그 술자리에는 저를 제외한 2명의 직원들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5년차 입사 선배인 민수 형님과 그리고 저와 입사 동기였던 태영이라는 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태영이는 저보다 2살 어린 동생이었지만 워낙 말수도 없고 과묵한 스타일이라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저보다 나이가 많은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자주 있곤 했었죠. 그래서 태영이를 처음 봤을 땐 원래 성격이 저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술자리에서 태영이에게 진짜 무서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만약 저희 가족에게도 비슷한 일이 생겼다면 저도 태영이처럼 말수가 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날 저희는 1차로 술을 한잔한 뒤 2차로 간단히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때 민수 형님이 장난식으로 이런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죠. 야, 너네들 연애하기 한참 좋을 나이잖아. 근데 뭐 지금 만나는 사람은 없어? 아, 없죠. 솔직히 노력은 해봤는데 좀 쉽지 않더라고요. 아이고, 야, 너네들 그러다가 나중에 결혼정보업체 뭐 그런 데 돈 쓰고 싶어? 그러기 전에 노력 좀 더 해봐. 민수 형님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을 꺼냈고 저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는데 그때부터 뭔가 태영이의 표정이 어두워졌고 그 술자리는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었죠. 태영아, 너 표정 좀 풀어. 민수 형이 우리 생각해서 한 말이잖아. 아무리 편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직장 선후배 사이고 지킬 건 지켜야 하는데 제 생각엔 태영이가 선을 넘는다는 느낌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태영이를 데리고 잠시 밖으로 나왔고 담배를 한 대 태우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태영이가 갑자기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서 표정 관리가 안 됐다고 말을 했고 저는 자세한 영문은 듣지 못했지만 일단 태영이를 진정시키고 다시 술집으로 들어갔었죠. 민수 형님, 죄송해요. 제가 사실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랬어요. 그날 술자리에서 태영이의 가족사를 처음 듣게 되었고 저와 민수 형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영이가 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사건의 주인공은 태영이의 누나였고 그 당시 누나의 나이가 32살이었다고 합니다. 태영이의 집안 환경은 중산층 정도로 부유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부족한 것도 아닌 집안이었고 아버지의 직업은 공무원 그리고 어머니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태영이 아버지의 정년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늘 아버지가 강조하고 당부했던 건 정년 퇴직 전 누나가 결혼을 했으면 하는 게 유일한 바람이자 소원이었죠. 결혼이 말처럼 쉬운 것도 아니고 그 당시 누나는 만나는 사람도 없어서 아버지가 누나를 보면 매번 잔소리를 하는 건 물론 틈만 나면 사람을 들들 볶는 모습이 거의 일상인 패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나는 집에 들어가기가 싫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였고 최대한 아버지를 마주치지 않으려고 거의 피해 다니다시피 행동을 하면서 지냈었다고 했었죠. 그러다 아버지의 성화에 결국 결혼정보회사를 가입하게 됐고 누나가 가입한 결정사는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대신 확실하게 검증이 된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누나는 몇 번의 매칭을 거쳐 거의 이상형에 가까운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 남자는 인물도 훤칠한 데다 심지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능력도 꽤 괜찮은 편이었답니다. 태영이도 미래 매형이 될 그 남자와 한두 번 따로 만나서 술도 같이 마셨다고 했고 한마디로 겉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어 보였던 최고의 신랑감처럼 보였다고 했었죠. 그 후로 누나와 그 남자는 잘 만나는 듯 보였고 태영이도 그 남자와
따로 연락을 주고받을 만큼 가족처럼 지냈다고 하는데, 한날은 누나가 태영이에게 고민이 있다며 이런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누나가 결혼 전에 꼭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을 했었다는데, 그건 그 남자가 누나에게 결혼 전 해외여행을 다녀오자는 제안이었고,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단순히 즐기는 여행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조건이었답니다. 그 남자는 누나를 만나기 전에 만났던 전 여자친구들과 항상 이 문제로 헤어지게 되었다는데, 평소에는 문제없이 잘 지내다가 이상하게 해외여행만 가면 서로 트러블이 생긴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결혼 전 같이 해외여행을 가보고 거기서도 문제가 없으면 누나와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말이었는데, 그 당시 태영이의 생각은 해외여행을 가서 서로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의 본 성격이 나오는 법이니 그 부분을 고려해서 누나에게 여행을 가자고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나는 만난 지도 얼마 안 됐고 결혼이 급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 그것도 국내가 아닌 해외까지 가기가 살짝 고민이 된다는 입장이었고, 그 말을 들은 태영이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편안하게 다녀오라는 말을 건네고 그 대화는 끝이 났었다고 했었죠. 누나가 태영이의 조언을 듣고 결정을 한 건지 아니면 본인 생각으로 그런 선택을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한날은 누나가 부모님께 동남아의 작은 섬나라를 다녀온다고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태영이의 부모님은 굉장히 흡족해 하셨고, 특히 아버지는 누나의 옷까지 사주면서 재밌게 다녀오라는 말까지 하셨다고 했었죠. 그렇게 누나는 2주 뒤쯤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고, 남은 기간 동안 직장을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여행을 가기 이틀 전쯤 누나가 태영이에게 또다시 고민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그건 해외여행을 진짜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갈등을 하는 내용이었는데, 이미 이틀밖에 안 남은 상황에 이제 와서 안 간다고 하기에도 너무 변덕스럽게 보일 수도 있기에 태영이는 걱정 말고 다녀오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태영이는 뭔가 잠자리가 불편하고 쉽게 잠이 들지 못하다가 겨우 잠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날 이상한 꿈을 하나 꾸게 되었다고 했었죠. 꿈에서 그 남자와 누나가 나왔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사라지더니 누나가 울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좀 이상한 꿈을 꾸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태영이는 혹시 누나가 여행을 가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 마음에 다음날 누나에게 본인이 이런 꿈을 꿨다고 말을 해주려고 했으나, 안 그래도 걱정을 하고 있는 누나인데 괜히 말도 안 되는 꿈에 대해서 말했다가 오히려 불안함만 커질까봐 그냥 조용히 넘겨버렸답니다. 그렇게 누나는 그 남자와 여행을 떠났고, 호텔 숙소에 도착해서 연락을 주겠다던 누나는 며칠째 아무 소식이 없었다고 했었죠. 태영이의 가족들도 이틀 정도는 피곤하고 정신이 없어서 연락을 못하는 거라 생각을 했지만, 점점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서서히 초조해지기 시작했고, 너무 불안한 나머지 서둘러 경찰에 신고를 했었다고 합니다. 경찰 측에선 단순 여행 중 로밍 문제일 수도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란 말을 했다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 나중에는 더 어처구니 없는 말까지 듣게 되었다고 했었죠. 일단 누나는 성인인데다 자발적으로 출국을 한 상황이니 범죄에 연루된 것보다 자발적 체류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였고, 앞으로 좀 더 조사를 해보겠다는 흐지부지한 답변이 끝이었다고 합니다. 계속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태영의 아버지는 그 남자를 소개해줬던 결정사 사무실을 찾아갔었다는데, 그 사무실은 이미 전부 비워져 있는 상태였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에 며칠을 누워만 계셨다는 그런 끔찍한 태영이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태영이가 왜 그렇게 반응을 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됐지만, 도대체 그 남자의 정체가 뭔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태영이가 꿨던 꿈처럼 진짜 무슨 일이 생긴 건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인데, 이 일의 정황상 그 남자가 처음부터 해외여행을 가자고 제안한 걸 보면 뭔가 모르게
수상하고 찜찜하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사 사무실이 그 타이밍에 갑자기 사라진 걸 보면 그 남자 문제뿐만 아니라 결정사를 위장한 납치 수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라 볼 수 있었죠. 그렇게 그날 술자리는 끝이 났고 저는 집으로 가면서 세상 참 무섭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고, 벌써 10년이나 지난 이야기지만 태용이는 죽을 때까지 마음이 힘들 것 같아 너무 안타까운 마음만 들었던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